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자, 근데 등록면허세를 보려고 했는데 274페이지 보려고 했는데 잠깐 272페이지 취득세 면세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272페이지 하단에 보면 면세점 있죠? 면세점이라는 거. 자, 면세점이라는 거 어떤 거냐면 세금을 자, 보세요. 세금을 면해주는 점이에요. 면세점. 면세점은 과세표준 금액 기본서 나오면 다시 또 자세히 자 다음 순환에 또 보도록 합니다. 근데 과세표준 금액이요. 그러니까 산출세기 아니에요. 과세표준 금액이 자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이거 왜 더럽게 이하 이러냐면 미만으로 바꾸면 틀려요. 이하일 때 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점 과세표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자, 이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까요?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세표준 금액이지 이렇게 산출세액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가 대표적으로 면세점 적용되는데 자, 취득세는 그러니까 취득세 면세점 적용되는데 취득세는 자, 과세표준 금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이 자, 50만 원이 면세점이에요. 50만 원 이하는 자,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취득세 취득 가격이지 이게 산출세액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다.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하니까 이걸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하는 이거 보세요. 이하는 요거 포함해서 아래로가 이하예요. 포함해서 아래로. 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게 어떤 거, 요게 얼마예요? 요게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은 자,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동그라미 2번도 26개 시험에 나온 거니까 다시 살짝 한번 볼게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272페이지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서 간주해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것도 그냥 제가 나중에 뭐 저 심화 이론이나 뭐 이런 때 자, 제가 살짝 한번 이해하면 된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이게 1필의 토지 또는 1구의 건축물이에요. 근데 1필의 토지 또는 1구의 건축물인데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금 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만큼만 먼저 취득해요. 그랬더니 취득가격이 48만 원이야. 자, 그러면 50만 원 이하니까 면세점이죠. 취득세 안 내고 또 요거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 취득 후 1년 이내에요. 얼마 안 있다가 또요. 요만큼을 또 취득해요. 나눠서. 자, 그랬더니 취득 가격이 50만 원. 면세점이죠. 또 얼마 안 있다가 요것도 취득해요. 취득 가격이 예를 들어서 47만 원. 또 면세점.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취득해 가지고 자, 취득세를 포탈하려는 이게 잔머리 굴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자, 취득 후 자,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면 이것을 1구의 자, 전체를 전후 각각 이거 전후를 전체를 한 1필의 토지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봐요. 하나의 취득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50만 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면세점 적용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지 여러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펴놓으시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에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를 계속 다 봤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한번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가 한 문제 출제되는데 자, 쭉 한 문제 출제되다가 25회 시험 때는 안 나왔어요. 그래도 제가 26회 시험 때 등록면허세 한 문제 나올 거라고 했어요. 다시 나왔습니다. 자, 근데 등록면허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출제되는 내용이 어렵다 그러면 제가 안 해버립니다. 강의를. 아유, 시험은 효율적으로 해야지,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자, 요 등록면허세는 공부할 양도 적고요. 문제 출제되는 문제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 문제를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냐. 어떤 수강생들은 아유, 교수님 취득세하고 자, 양도소득세만 공부하면 되겠죠? 세법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합니다. 우리 자, 어렵지 않게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그 한 문제를 왜 포기하냔 말이지. 여러분, 자, 합격자 모임에 제가 최근에 제가 지난주 합격자 모임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모임 가가지고 제가 이번에 같은 날 몰려 있어가지고 합격자 모임을 제대로
제대로 못 갔어요. 그래도 몇 군데 갔는데 갔더니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또 합격한 분도 있지만 떨어진 사람 중에 제가 그 떨어진 사람이 블루를 삼키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을 제가 위로하느라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있었냐면 이런 수강생이 있어요. 자기는 한 문제 남게 자 26회 시험 합격을 했어요. 자 가담안에 의해서 시험 당일날 이제 채점을 해봤더니 그래서 한 문제 차로 합격이구나. 그래서 어떤 애들은 70점, 80점으로 합격했으니까 야 너네들은 왜 이렇게 점수를 쓸데없이 많이 맞고 합격이냐. 난 딱 한 문제 남게 합격했다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막 한 달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다 합격했다고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합격의 기쁨을 누리면서 합격생으로서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정답안 이제 정식 발표가 났는데 자 떨어졌어요. 한 문제 차이로. 자 불합격. 자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어이가 없어가지고 몇 번씩 자 시험지를 들춰내서 다시 답을 문제 개수를 세봤더니 자 역시 한 문제 남게 맞췄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그 직원이요 그런 사람들이 좀만 있었겠습니까? 자 직원이 친절한 목소리로 아 그럼 한번 그냥 와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오라고 하더래요 자꾸.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자 이거 답안지를 내주면서 이건 거 같은데 이쪽 부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딱 봤더니 보는 순간 자기가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왔대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이없게 자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이제 푸는 방법을 택하면 되는 거죠. 자 똘똘한 문제 먼저 자 손만 잡아줘도요 답이라고 벌떡 일어서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부터 먼저 답을 손을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나중에요. 그러니까 칸을 이렇게 쭉 비워놨겠죠. 그래서 뭐 41, 42, 43 이렇게 뭐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자 하나를 이제 읽자면 이제 칸을 이제 요거 다 체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42번 문제 이렇게 5개 체크하는 란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42번 문제를 맨 마지막에 체크를 하려고 맨 마지막에 풀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 43번에 이미 답이 체크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마킹이 돼 있었는데 여기다 체크한다는 것이 모르고 여기다 체크를 해버렸어요. 여기다 체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두 문제 틀린 거죠. 자 42번 문제는 체크를 안 했으니까 틀렸고요. 43번 문제 중복 2개 체크했으면 자 이거 틀린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두 문제가 틀린 바람에 결국 한 문제 모자르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일도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 수강생이 그래도 좀 더 여유가 있었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수강생이 세법을 13개 맞았어요. 13개 맞았는데 이 수강생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처럼 올해 다른 사람들처럼 14개, 15개 막 이런 식으로 자 맞았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합격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딱 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자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강생 너무 억울해가지고 거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창피해가지고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나왔다가 자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게 와가지고 와가지고 밤새 이불 뒤집어쓰고 엉엉 울었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등록면허세요. 등록면허세. 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느냐? 성격이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고 또 다른 세금들은 자, 과세 대상도 공부하죠. 우리가 세법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또 어떤 성격의 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고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과세표는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고 산출세 구한 다음에 어디다 납부하고 납세지 또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과세되지 않느냐를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다른 세금은 과세 대상이 중요해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과세 대상에 관한 거 지문 나왔고 26개 시험에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 문제로 독립한 문제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에서도 과세 대상 문제가 나왔고요.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느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등기등록 대상으로 하느냐 이건 알 필요 없어요. 뭐 부동산 등등 뭐 다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그럴 때 자,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은 필요 없고 납세 의무자예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자, 요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표는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렇게 해서 산출세 구하죠. 그러면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어요. 자, 세금을 계산했으면 어디다가 납부할 것인지 납세지요. 등록면허세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또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예요. 등록면허세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또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되냐 이걸 공부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항상 공부하실 때요. 취득세와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취득세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출제 안 되더라도 자 헷갈려요.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공통점도 많고 좀 다른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득세 내용인지 등록면허세 내용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될 때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종합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 문제로 주로 한 문제 출제되는데 특정 테마보다는 그럴 때 26개 시험도 그렇고 25회 시험도 그렇고 어렵지 24회 시험도 그렇고 어렵지 않게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정답은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2010년도에 신설이 됐다고 했는데 아까 얼핏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취득세가 있었고 2010년도까지 또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자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겠죠.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내용은 이게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어요. 취득세로. 자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봅니다. 그 외 사항이요.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 등록세에서 종전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무슨 설정 등기, 또 변경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또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또 소멸에 관한 사항이요, 말소 등기요. 자 이런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이런 사항 있잖아요. 이런 사항은 자 면허세가 있었는데 종전에 면허세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등록세에서 종전에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그 다음에 면허세 있잖아요. 이것을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등록 면허세가 이렇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우는 등록 면허세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러분 이쪽 와서 봅니다. 이쪽 와서 보시면 등록 면허세 어떻게 신설이 돼 있냐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 지금 나눠져요. 그래서 등록분 또는 면허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이게요. 종전에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거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 온 거예요.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종전에 면허세가 온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은 부동산 세법,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의 세법에서는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우리 시험은 등록에 대한 등록분, 이 등록 면허세가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충론부터 등록 면허세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의뢰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등록 면허세.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교재 274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제1절 의미 특징에서 자, 의의가 나옵니다. 줄 긋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274페이지 의의요.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구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여러분. 자, 특징인데 여러분 그 박스 안에를 보세요. 박스 안에 보면 등록면허세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등록을 하는 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지자체 물건 소재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라고 했죠, 관할이. 도구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럴 때 동그라미 1번 특징을 보니까 행위세, 유통과세 나오죠. 자,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도 중요한 말 아니에요. 행위, 등기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세입니다. 상대되는 개념은 보유과세고요. 재산세 같은. 응능과세도 중요한 말 아니라고 형광펜으로 줄글 필요 없다고 했어요. 말뜻만 짐작하면 돼요. 응할 응, 능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런 거. 물세 그 옆에다가 써놓으셔야죠. 개별과세. 물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는다? 개별과세. 물세. 자, 우리 지방세는 물세라고 그랬잖아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원칙 물세라고 그랬습니다. 개별과세, 물건별로 개별과세입니다. 또 4번은 뭐 줄글표도 전혀 없는 거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 나오는 밑반찬 스키다시요.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고, 정률세율이 정도입니다. 근데 다만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율도 적용돼요. 무슨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이렇게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되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해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자 건수가 가세 주니까 종량세고 양에 따라서 종가세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종가세가 원칙이지만 종량세도 적용되고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도 자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량세,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율과 정액세율이 다 적용되는 그런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아래에 4번 이제 요거 내용 아래에 그 5번 이렇게 하나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해놓고 여러분이 자, 요 내용을 거기다 좀 적어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5번, 4번 아래에다가 5번 해놓고 등록면허세는 자 어떤 세금이냐?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형식주의 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또 명의자 과세 원칙이 형식주의 과세하고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형식주의.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등록면허세 빼놓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죠? 실질과세는 적용돼서 사실주의 과세한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그 등기등록을 받는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이런 세금이에요. 등록관소에 등기등록관소에 가기 전에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내요.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소에 가야지 만약에 등록면허세 안 내고 오면 등록관소에서 넘기다가 등록면허세 안 내고 오셨네요. 자, 등기나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즉 등록관소에 갈 때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내고 가야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갑이. 근데 등록관소에 가서 등기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 등기등록을 못하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미 갑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음식 어떤 학원 근처에는 한식 뷔페가 있어요. 점심 먹을 때 그 한식 뷔페를 제가 애용해요. 왜냐? 뭐 다른 거는 뭐 어디 가면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뭐 먹을 거냐고 그냥 물어보는 게 제일 곤욕스러워요. 그런데 한식 뷔페 가면 쫙 깔려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이렇게 담아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식 뷔페를 가끔씩 거기를 애용합니다. 거기는 근데 선불제예요. 미리 들어갈 때 계산대에 자 이렇게 계산하고 자 밥값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건데요. 밥값을 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일단 쭉 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있는 데서 밥을 풀라고 딱 하는데 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거 밥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깜빡했네. 이거 없는지 몰랐는데 하면서 거기 사장님이 밥을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하려면 손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제가 1시간 30분 어떻게 기다려요? 30분 1시간을. 자, 그래서 제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올게요. 그러면서 나올 때 그냥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밥값 낸 거 받아갖고 나와야지. 자, 여러분 봅니다. 밥을 못 먹었는데 밥집에서 밥값 낸 거 돌려받아야지.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밥을 못 먹었잖아요. 등기가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자 돌려받아야죠, 여러분. 자, 그런데 또 한 번 보세요. 이번에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어떤 자산을 거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을 명의로 등기도 되고요.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계약의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요. 자, 이 을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요.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요건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러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등기등록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자,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는 안 따져요.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되면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에요. 그래서 절차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됐어?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등기가 없으면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으면 등록면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자, 납세 의무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줘요. 등기 없으면. 근데 등기가 있으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등록면세는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의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요걸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박스 274페이지 계속 이어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자, 등록면허세는 지방세고 그 지방세 중에서도 자치구세고 도세라는 거. 구도.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세는 구도입니다. 275페이지 용어 정리해 보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것은 뭐냐? 거기 등록의 의의를 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만 여기부터 밑줄이요. 취득을 원인으로 자,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밑줄이요. 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밑줄.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으니까. 자, 제외하되 원칙 제외됩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긴 있어요.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취득과 관계된 사항이지만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광업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취득과 관계된 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원칙만 잘 기억하면 돼.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어떻게 한다? 원칙 제외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 자, 과세 주체 누구라고요? 등록면허세는 자, 구도고 그다음에 성격 등록면허세는 어떤 성격의 세냐? 자, 유통세고 그리고 과세하는 조세고 물세고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조세라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200제2절 납세무자 및 과세표준에서 01번 납세무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자, 여기 두 번째 줄 사각형입니다. 아니면 형광펜으로 쫙 그 등록을 하는 자가 여기 사각형이고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발물 집니다. 자, 등록을 하는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 밑 형광펜으로 줄 긋거나 사각형을 만들어 놓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쪽에 자, 여러분 힘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그 목 운동도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목 운동도 자, 금방 조금만 더 하고 쉴 건데 목 운동도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예. 그 다음에 자, 요 허리도 좌로 아이고 우로 돌리시고 예.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딱 있는 곳에서 제끼시면서 예. 만세도 한번 부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자, 보세요. 납세무자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금방 봤네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그 등록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등록을 하는 자. 근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게 뭐냐?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자는 어떤 자냐? 등록을 하는 자는 여러분 봅니다.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이렇게 자, 거기 사각형 만들어 놨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좀 해놓으세요.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예,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등기 의무자 권리자 배우잖아요. 자,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됐다 그러면 이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자,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의 납세무자는 자, 사실상 권리자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라 자,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되면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진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의자 과세 원칙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길 때 등록면허세 이제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이기 때문에 뭐 무슨 설정 등기할 때는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지금은 자, 이 정도까지만 오늘 기초입문 과정에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02번의 과세 표준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했잖아요. 등록면허세 똑같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표를 결정한다? 납세무자가. 자, 그럴 때 거기 봅니다. 02번의 과세 표준 본문 내용을 보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자, 부동산 등록의 경우에 부동산 가액에 의하고
저당권 설정 등의 경우에는 채권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말소 등기 같은 거 할 때는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또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볼 건데 오늘 양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에 소유권에 관한 부동산 등기 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원칙 신고하는 가입니다. 제목이 밑줄이고, 자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록 당시 신고 계약으로 한다, 밑줄이고 등록 당시의 사각형입니다, 여러분. 자 과세 표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참고적으로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여러분. 자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는 취득하고 또 등록을 할 때 만약에 취득과 등록의 경우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쳐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 표준이.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자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어야 한다. OX, X입니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등록 당시 신고가액입니다. 밑줄. 예외적으로 C값 순액이 되는 경우요 똑같아요.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C값 순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신고되는 경우에는 무엇을 과세 표준한다? C값 순액 과표 결정됩니다. 자 여러분 항상 지자체 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그랬어요? C값 순액으로 과표 결정한다. 그 다음에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등등. 자, 이 취득한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거래들을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배웁니다. 그런데 시가편에 관계없이 항상 사실상 그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에 첫 번째 줄 끝에 다만, 두 번째 줄 또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자 어떤 게 포인트는 여기 변경된 가액, 여기 자 형광펜이나 아니면 사각형 해놓습니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밑줄 쫙 꺼놓고 포인트는 변경된 가액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취득 당시에는 가액이 1억이었어요. 근데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등록 당시에는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이때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자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사유로 가격이 달라지면 이 변경된 가액을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이거 변경된 가액을. 그래서 이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해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자 그리고 맨날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뻔하지 바꾼다 그러면 자 등록 당시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바꾸지.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보다 자산 재평가 후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요거 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미 2번 나왔어요. 아주 옛날에 한 번 나왔고 최근에 25회 시험 때 한 번 나오고요. 자 이렇게 4회 시험 때 한 번 나오고요.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자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배우고 오시면 제가 다음 순환부터 요거 등록면허세,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어떤 것을 과세 표준해서 세금 계산하냐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드립니다. 양가로 3번 그 외의 권리들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양가로 4번만 여러분 자 미리 조총을 배운 게 있으니까 요거만 우리가 줄 겁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요. 저당권 말소 등기, 지상권 말소 등기 등 각종의 말소 등기. 자,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그다음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자, 쭉 하나씩 밑줄 그는데 주로 말소 등기, 말소의 동그라미, 변경의 동그라미예요. 주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등에 있어서 등록면허세는 봅니다.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하여 밑줄이고 매 한 건의 형광펜이고요. 과세 표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 이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금액을 자 부과하는 정액세를 적용한다. 그렇잖아요. 건당 6,000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볼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 시에 자 원칙 납세문자가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편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결정적인 취득세와의 차이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거.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 상태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을 때 무엇을 등록면허세가 과세표현한다? 이 변경된 가액으로 하는 거다. 요거. 자 요걸 여러분들이 꼭 알면 되고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뭘 과세표현한다? 건수가 과세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들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정됩니다. 277페이지 제3절 자 세율인데요. 세율인데 등록면허세 세율이요. 자 본문 한번 봅니다.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별되고 등록면허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밑줄이요. 등록면허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일정한 금액의 정액세율이 정된다. 건당 6,000원 이렇게. 자, 이 부분을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비례세율과 정액세율이 정된다. 밑줄. 자, 그 다음에 누린세율이 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해서 과세표현의 다음의 세율을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한다. 자,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역시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내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세, 이전 등기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얘기고요. 거기 동그라미 5번이요. 자, 표준세율에서 동그라미 5번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자, 세율 얼마다? 6,000원 밑줄이요.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이 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에 관한 것도 등록면허세 종합문제 나오면서 26회 시험 때 지문에 나왔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이런 거 알아두라고 하는 거 취득세 비교해서 딱 설명드렸던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배울 내용이고요. 취득세와 연결해서 지금은 넘어갑니다. 278페이지 자 제4절 납세 절차입니다. 자 잠시 여러분들이 쉬셨다가 취득세 납세 절차와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는 반드시 비교해야 되고 또 납세 절차와 함께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해서 마무리를 자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겠습니다.